정지용의 백록담, 오늘 할 시 제목이지. 백록담, 우리가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게 백록담이지. 여기서는 정지용이 백록담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본 것들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여기 설명 방법 중에 아주 눈으로 자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방법 중에 묘사가 아주 눈에 띈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서 자연 속에 녹아드는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자연과 일치되는 거, 합일되는 거, 일신동체, 무라일체, 이런 동양적 세계관이 등장하는 시다. 그럼 한번 백록담 올라가 보죠. 자, 절정에 올라갈수록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소모된다는 말은 뭐야? 없어진다는 얘기지, 써서. 그러니까 절정이니까 꼭대기에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뻐꾹채꽃이 소모된다. 즉 점점 작게 보인다라는 얘기야. 작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이게 뻐꾹채꽃이야. 한 마루가 원래 꼭대기거든. 거기 하나 오르면 허리가 없어지고 또 하나 오르면 모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꽃만 보인단 말이야.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그 다음에 화문처럼, 자, 화문, 꽃무늬지, 무늬, 판 박힌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있잖아. 꽃무늬만 딱 이렇게 박힌 듯이 보인다, 그런 얘기야. 처음에는 올라갈 때 뻐꾹채꽃이 이렇게 줄기부터 해서 꽃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화자가 점점 올라가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평면도처럼 꽃만 보인다, 그런 얘기야. 꽃무늬가 이렇게 팍팍 박힌 것처럼.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그러면 함경도에 가면 아주 추운데 그 정도 되는 데 가서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 8월 한철에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올라갔더니 아주 함경도 끝과 맞서는 바람이 불고 있어. 뻐꾹채의 키는 아주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8월 한철에 흩어지는 성신은 별을 말하는 거지. 별처럼 막 어지럽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뻐꾹채 꽃하고 별이 동일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꽃이 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시간이 지났네, 그지? 그렇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그럼 봐봐라. 꽃이 별처럼 보였는데 하늘 위를 봤더니 하늘에 진짜 별이 있는 거야. 마치 뻐꾹채 꽃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된 것처럼 느껴진 거지. 밤이 되니까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야. 꽃이 별이 되어 다시 하늘 자리로 옮긴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여기지요. 미안해.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옮기는 거니까 땅에 있던 뻐꾹채 꽃이 하늘의 별이 됐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기진맥진 힘이 다 빠졌다. 라는 얘기야. 결국 절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뻐꾹채 꽃은 그대로지만 화자에게 보이는 뻐꾹채 꽃은 줄기가 없어지고 모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꽃만 남았는데 꽃도 꽃무늬처럼 탁탁탁 박혀 있는 거야. 마치 별처럼 어지럽게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깜깜한 밤이 되니까 꽃이 별이 된 것처럼 신비롭게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련의 내용 보니까 마치 줄글 같지. 그래서 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산문시라고 하면 안 되지. 산문적이다. 산문적인 줄글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문시로 보는 경우에는 이런 같은 경우에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자유시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련은 막 줄거리니까 산문시 같은데요. 그럴 수 있지만 이연에 가서 다른 연에 가면 점점 짧아지잖아. 이거는 산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산문적이다. 이렇게 하면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연으로 볼까?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아까 방금 전에 기진맥진 기운이 닿아서 힘이 다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암고란 환약같이 환약이 동글동글한 약인데 보통 신선들이 먹는 둥글게 빚은 약을 환약이라고 하는데 그거 딱 먹으니까 암고란이 뭐야? 난초인데 바위에 붙어있는 그 난초 환약처럼 기운을 다시 솟게 했다. 암고란 열매로 목을 죽이고 다시 기운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백화 나왔는데 이 백화가 우리가 그 지리산에 가면 있는 거 있지? 자작나무지. 껍질이 하얗게 벗겨진 건 아닌데 자작나무란 말이야. 백화 옆에는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총루. 우리가 보통 이 총루라는 단어는 해골을 말하는 거야. 해골. 그러면 자, 백화는 자작나무인데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해골이 되기까지 산다. 그러면 하나는 살아있는 자작나무, 그 다음에 죽은 자작나무도 옆에 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 자작나무, 죽은 자작나무가 같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것일승 없지 않다. 힐것일승 없다. 자, 여기는 승이라는 게 흥겨움을 말하는 거야. 흥 없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 보통은 흥이 아니라 흉 없지 않다. 흉은 이제 나쁜 거죠, 그지? 흉하다는 그런 뜻이야. 흉할 것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자기가 죽어서 백화처럼 총루 해골이 돼도 흉할 게 없다, 불쾌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작나무, 죽은 자작나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서 저 총루처럼 돼도 나는 불쾌하지 않겠다, 흉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는 그 자작나무, 말라 죽은 자작나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퉁이, 보통 산 모퉁이 하는 그 모퉁이를 말하는 거야. 도채비꽃이, 여기는 도깨비꽃이라고 해야 되겠지. 도깨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자, 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걸 뻐꾹채는 이렇게 생긴 꽃이고, 이건 암고란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랬지. 백화는 자작나무고 하얀 나무, 도채비꽃은 도깨비꽃.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렸다. 이 색깔이 보라색이잖아, 그지? 보라색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파랗게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바야흐로는 이제 막 이런 뜻이거든. 이제 막 해발 6,000척. 자, 꼭대기에 6,000척이라고 해서 6,000척. 그 위치에 있는 거지, 지금. 한라산 6,000척의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하고 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는 어울려 산다 그런 얘기야. 어울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막 경계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또 사람도 그렇게 위압감을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어울려 있단 말이지.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 뭐냐면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가 어미말을 따르고 헤어진다. 저 이거 생각해봐. 이게 사실은 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 공동체. 자, 공동체 구성끼리는 잘 어울려야 되겠지. 이걸 일제강점기 시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민족은 있잖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파괴됐다. 우리 민족의 현실이 이런 상황으로 된 거야. 동물과 대비되는 거지, 대비.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여기 대비되고 있다라고 현실 반영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동족은 동족끼리,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공동체,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있다. 대조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나온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달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난 거지, 맞지? 됐어. 그 다음으로 갈게.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새끼 낳느라고 몹시 혼이 났다는 얘기는 힘들었다. 그런 얘기야.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 어미를 여인 송아지가, 자, 물도 이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음매 울었다. 자, 어미를 여인, 또 시대적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주권을 상실한 거죠. 이 말은 조국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 민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송아지는 음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잖아. 말을 보고 등산객을 보고 마구 달려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미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송아지의 어미가 아닌데도 달려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자, 여기 해석하면 뭘까? 우리 새끼들도 털 색깔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그러면 송아지가 자기 엄마가 아닌 말이나 등산객한테 막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새끼들, 자, 여기서는 우리 민족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모색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 민족이 아닌 일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제니까 일제를 조국이라고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나는 슬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마치 모색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 조국이 아닌데 말과 등산객을 보면서 송아지가 달려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백록담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여정이고 여행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시켜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이라고 현실을 인식하는 거,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인 삶이 다 파괴됐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도 휘파람 부는 소리, 전부 다 굴을 따른 소리. 미안해, 계속 나왔네. 물풀에 동백 들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자, 여기까지는 역시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이 시인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썼는데, 모더니즘은 회화적이다. 회화적 알지? 그림 같다. 그 다음에 감각적이다. 이게 특징이거든. 여기서는 지금 감각이 막 동원됐잖아. 후각, 청각, 휘파람 부는 소리, 청각, 굴르는 소리, 청각, 싸사 솔소리, 청각. 그러니까 후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분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광경이긴 한데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생동감, 살아서 꿈틀꿈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즐거움, 경쾌함, 뭐 이런 감정이 느껴져.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흰 돌박이 꼬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옆에 왼쪽 볼까? 왼쪽에 보면 아롱전말, 전말. 점이 아롱져 있는 말이지, 그지? 휘파람 새도 막 있고요, 바람도 불고요, 전부 다 경쾌하고 즐거운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볼까? 자,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간나물, 대풀석용별과 대풀석용이라는 얘기는 서기버섯을 말하는 거야. 이 석용은 서기버섯, 버섯이야. 그럼 지금 봐봐, 보이는 게 고사리도 보고 있고요. 고비도 나물이니까 더덕순, 도라지꽃, 취나물, 삭간나물, 대풀, 그 다음에 서기버섯, 그 다음에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새긴다는 얘기는 여기는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야. 되새김질.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취하며 자며 한다.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본 거지, 그지? 자, 여기는 지금 다양한 나물들, 식물들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 문제지. 쭉 나열하고 있는 거야. 산에 사는 식물들, 여기 다 나물들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새기면 다시 보고 또 보고 뭐 이런 건데, 여기 새긴다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 화자가 아니고 이 나물들을 먹는 마소가 되겠지, 마소. 아까 얘기했잖아, 되새김질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물들, 이거를 마소가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취하고 또 자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자, 그러면 백록담에 물을 그리며 산맥 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낮 맞으며, 논낮, 얘는 말이야 말, 얘도 논낮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논낮 말이라 그렇지? 무지개에 말리우며, 약간 좀 신비롭지, 그지?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도 역시 백록담에 가가지고 아직 정상까지는 안 갔지만 그 근처에서 그 보게 된 나물들, 그리고 그걸 먹고 있는 말과 소, 그리고 논낫 같은 말들이 약간 신비로운 느낌을 주면서 살이 붙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마음 편히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9번째,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하늘이 돈데, 이 하늘이 도는 것은 사실은 비친 거지. 비친 물이지. 하늘이 비쳐 있는 거지, 그지?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 불구, 이거 우리가 요즘은 장애우라고 하잖아. 다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다리가 있잖아. 고단한 나의 다리, 그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소가 지나가는 거지. 쫓겨온 실구름 일만 해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자, 쫓겨온 실구름, 조그만 구름에도 거기에 구름이 비치면 백록담이 흐려진대. 그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구름이 살짝 비쳤는데 그 비친 구름 때문에 백록담이 흐리게 보인다. 뭐 이 정도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지? 이거는 백록담이 담겨 있는 물이 맑고 깨끗함을 강조한 거야.
조그만 실구름이 와도 흐리게 보이는 거니까.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자, 여기 밑줄 쳐볼게. 뭐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개진 백록담은 쓸쓸하다. 자, 백록담이 쓸쓸하대.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 포개졌죠. 백록담에.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어떤 공존처럼 일체가 일어난다. 우리가 배운 거는 물심일려처럼 자연과 인간이 일심일려처럼 자연과 인간이 하나 있다. 물아일체, 물심일려 이런 말들 물아일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여기 화자와 하나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나는 깨다가 졸다가 너무나 거기에 몰입해서 몰입의 경지지 기도하는 것조차 잊었더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백록담에 흠뻑 빠져 있는 거네, 그지? 무라일체 경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는 백록담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백록담에 도착한 거야. 그 전에는 백록담에 오르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위로 볼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여기 백록담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절정에 올라가야지 백록담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올라가다 지쳐갖고 잠깐 쉬었어.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3연부터 쭉 4연, 5연, 6연, 7연, 8연까지 여기까지는 계속 올라간 거야. 그리고 9연부터 백록담에 도착한 거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9연으로 끝났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등산을 하기 시작한 거. 두 번째는 한라산을 본격적으로 등반하면서 보게 된 나물들, 즉 신비로운 풍경들, 말들, 그 식물들 이런 거 다 얘기했고 마지막에 구연에 가서 도착했더니잖아. 백록담에 하늘이 비쳐 있고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실구름이 살짝 비쳤는데 백록담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그 백록담과 여기서 얼마큼 한나절을 포개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게 오랜 시간 동안이겠지. 그러니까 그 한라산 백록담에 완전히 몰입해버렸고 묻혀버렸다고.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되는 물심일려 무라일체의 경지까지 오르게 됐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는 뭐 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5연하고 6연이 가장 중요하지, 그지? 자, 5연에서 어미소, 소는 소끼리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6연에서 자, 우리 새끼들도 색깔이 다른, 여기서 마치 송아지가 말을 따르는 거, 송아지가 등산객을 따르는 것처럼 조국을 잘 분간하지 못해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제를 추종하거나 일제를 따르지 않을까 현실에 대한 슬픔과 울분을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서 하도록 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백록담을 잠깐 시험 공부 대비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지. 부분적으로 일연처럼 산문시에 가까운 부분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산문시라고 하지 않고 산문적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알았니?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신비로운 것도 있지. 신비로움. 아까 있잖아. 그 뻐꾹채꽃이 쫙 해서 저녁 때가 되니까 별처럼 별로 쫙 올라가서 별이 된 것 같은 이런 신비로움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 라는 얘기야. 세 번째, 이 시의 내용은 백록담이야. 백록담이 중심 소재잖아. 백록담이 어떤데? 신비롭지, 아름답지, 신비롭지, 아름답지.
이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반하는 과정. 뭐 시간 순서대로야. 이거 추보식이라고 해도 돼. 시간 순서대로 쫙 했단 말이야. 그리고 설명 방법은 구체적인 묘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감각도 동원했어. 모더니즘 계열의 시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아까 나왔던 대로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의 하나 되는 거, 물심일력 같은 말이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일심동체 뭐 이런 것도 돼. 하나가 됐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다면 자연과 인간의 동화 혹은 일체감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구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 조심해. 내용상으로 보면 1연, 2연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 처음에 등반 시작이고 그 다음에 3연부터 8연까지는 과정에서 보게 된 것들 다양한 나무와 나물들, 식물들 그 다음에 동물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 마지막 구연에 가서는 백록담에 심취해 있는 화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게 백록담이란 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연, 6연 조심해서 좀 보도록 해.